자, 오늘 10월 23일 금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한 달 넘게 힘든 시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매매해도 절대 늦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하락장은 편하게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엇갈린 상태인데 오늘로써 중요한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중요한 구간으로 쉽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서 어떤 구간이 중요한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타 매매만 하려고 증시가 완전히 안정화되거나 신용잔고가 좀 많이 빠지면은 그 전까지는 무조건 단타로 대응할 것인데 신용잔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용잔고가 많이 빠지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큰 증시 하락이 필요할 것인데 예전처럼 완전 바닥까지는 빠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증시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는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 쉽게 상승하기도 힘들고 크게 떨어지기도 힘든 상태라서 참 애매한데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는 일단 휴식이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코스닥의 흐름을 읽기 쉬워서 코스닥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특이점이 있다면 며칠 전부터 은행주 중심으로 기관의 수급이 여러 종목에 걸쳐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주들 단타로 먹을 자리는 없겠지만 수급이 들어오는 점과 현재 삼성전자의 추세가 쉽게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앞으로 매매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우선주와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빠지지 않고 있으며 우선주는 그 전의 고점인 53,000원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안 좋은 상황이었으면 기본적으로 5일선과 함께 그 전 고점 53,000원을 지켜주기 힘들었을 텐데 쉽게 빠지지 않는 상태며 이렇게 계속 빠지지 않다가 한 방에 방향이 결정되는데 하루 만에 2%라도 올라갈 버릴 경우에 54,000원을 뚫어서 그 전 고점 53,000원부터 멀어져 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미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황금선 아래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경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 달고서 계속 반등에 성공해 준다면 또 한 방에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 마이너스 1% 떨어지든 말든 종가에 올려놓으면 상관없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좀 안 좋은 음봉으로 황금선 아래에서 거래가 마감되는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켜주는지 이거를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그림은 이런 차트입니다. 시젠이란 종목을 떠나서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이 황금선 깬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코스닥입니다. 하루 종일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것은 변함없었으며 역시나 외국인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마지막까지 60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면 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종목마다 힘이 많이 빠진 상태이며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 달거나 윗꼬리 달거나 음봉으로 마감하거나 빠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긍정적이라면 더 큰 하락을 피할 수가 있으며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당연히 앞자리가 변하는 구간이자 전 저점인 8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800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으며 장중에 잠깐 뺀다 하더라도 어차피 외국인의 입맛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가로 확인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선은 800포인트.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최근에 떴던 이 음봉들을 회복해서 종가를 형성해 주는 게 중요하며 아니면 기관의 매수가 한 번 더 들어와야지 잠깐 하락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올랐던 자리를 유지해 주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며 일단은 반등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시장 정도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종가 기준으로 판단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수급 패턴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진 않고 현재 코스피가 긍정적인 점이 조금이라도 좋은 상황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로 봤을 때 저는 하루 종일 녹십자라는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딱 보더라도 거래대금이 이쪽으로 다 몰렸으며 저는 이 종목의 거래대금이 한 2천억 정도부터 매매를 집중했습니다. 원래 이 녹십자란 종목은 이 종목의 특성상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기 바쁜데 시초가 못 지켜주고서 맨날 음봉 뜨기 바쁜데 보시다시피 하루 종일 황금선 유지해주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거래대금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미셀도 시초가를 지켜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위로 매물대가 만만치가 않아서 이거는 보면서도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난 잔치로 움직인 적이 많고 그전 패턴이 워낙 지독해서 이 종목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조 시푸드 상한가 간 다음에 잠깐 움직임이 있었긴 했지만 오늘 시장 저도 위축이 돼서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의 영역인 SV 인베스트먼트 초기에 공략을 할 뿐 그 뒤로 많이 오른다면은 더 이상 공략을 하진 않습니다. 시장이 돌아가면서 저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적당히 올랐다 싶으면은 하락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쉬어주게 된다면 좀 편안하게 쉬어주게 된다면 그 다음에 매매를 하겠지만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좀 어렵게 움직여서 이건 공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옴니시스템 이거 시간의 거래에서 올렸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올리는 상황은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시작하고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 올리는 종목들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먹고선 빠졌으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결과로 봤을 때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시간의 거래 특히 험매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량 말도 안 되게 쌓아놓고서 그 체결 안 될 거 알면서도 쌓아놨는데 시간의 거래까지 오르는 것들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깐 스캘핑 친다면 어쨌든 시초가로만 대응할 것이니까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험매수는 무조건 피하는 게 안 좋은 확률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결국에 기본적인 5일선도 못 지켜주고 황금선까지 깨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좀 걱정되는 자리까지 와서 빨리 황금선 회복해서 27만원 중반대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다시 분위기가 반전이 될 텐데 이 상태로 계속 반등하지 못하고 하루에 소수점이라도 내려가게 된다면 정말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녹십자에서만 집중해서 그 이하는 딱히 매매한 종목이 없습니다. 요즘에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코스닥은 별로 볼 게 없으며 코스피 보면은 포스코가 전 고점 뚫어서 오늘 4%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현재 주봉상 고점들 다 뚫어준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 구간들을 다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가는 21만 1,000원 정도 그 정도만 잡고 대응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과 녹십자에서도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장중에도 수급이 찍히긴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마감을 했으며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도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도 그 다음 날에 시초가를 못 지켜주게 된다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많아서 그 다음 날에 시작하고 나서도 주가가 좀 강하다 싶으면 그때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 20일 화요일 시장 보시면
이때 고점이 25만 9천 원. 현재가와 만원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중요한 가격은 현재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이 될 수가 없어서 최근 고점인 25만 9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지켜주고 어째 되었든 간에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그 뒤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여러 가지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왔지만 그냥 참고만 해야 될 뿐 이 수급을 보고서 따라 들어갔다가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으며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황금선 돌파해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서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밀리지 않고서 계속 한 단계씩 올라왔다가 결국에 터지게 된다면 또 그 전에 고점까지도 뚫어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자리는 5일선과 그리고 최근의 고점인 1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을 뚫어주고도 정말 안전하고 호가창이 괜찮다 싶으면 먹을 자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간 종목들 지금은 휴림로봇 이건 동전주인데 1,000원 근처에 있어서 최근에 이런 종목이 뜨긴 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라고 1,000원 돌파했다가 이렇게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동전주를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 고점 다 뚫어주고서 차트가 괜찮은 상태의 동전주 그리고 호가 단위가 변하는 근처에 있는 900원대 동전주는 가끔씩 매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호가창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한가에 마감을 했으며 어째 되었든 간에 이런 상황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서 이런 종목이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1,000원 이상에서 다시 1,000원 근처까지 내려오지 않고서 최대한 1,000원에서 멀어진 다음에 거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